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야를 용도 지역과 건축법상의 도로를 예를 들어서 좀 난해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메모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메모를 하면서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걸 갖다가 더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대다수 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야가 많죠. 적은 돈으로서 큰 평수를 살 수가 있는 것이 임야가 최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야에 대한 핵심을 좀 난해하지만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접도구역이라는 단어,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접도구역.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임야 등과 같이 물건을 볼 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접도구역이라는 단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라든가 또는 미관 보존을 위해서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을 하는 구역이 바로 접도구역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좌우,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좌우 50m 이내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많이 개정이 됐죠.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돼서 고속국도는 30m 이내, 고속도로는 10m, 일반 도로는 5m가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도구역의 저촉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란 표시가 있다라는 뜻은 도로에 접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여부는 한마디로 미정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임야 등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토지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용어가 좀 어렵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바꾸거나 이럴 경우를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접도구역은 지자체마다 심의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접도구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로관리청에서는 변속차로가 뭐냐면은 또는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입도를 내주는 경우도 바로 이를 형질 변경까지 인정하는지는 이 역시 지자체마다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변속차로에 대해서는 감속차로와 가속차로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서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를 들어가죠. 고속도로 옆으로 빠져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 있죠. 또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고속도로를 다시 달리기 위해서 나오는 길 있죠.
이와 같이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도구역 필지는 매입 전에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합니다. 이때 접도구역 면적, 내 땅이 접도구역에 가로 곱하기 세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은 대지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땅이 하나 도로 옆에 있는데 접도구역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니까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접도구역에 들어가는 땅의 면적이 일반 도로의 경우에 5m라 그랬죠. 5m 곱하기 폭이 있잖아요. 내 땅의 폭만큼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접도구역 면적을 보니까 한 20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80평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평이 접도구역에 들어가도록 100평의 면적의 기준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은 되지만 접도구역에는 문제는 뭐예요? 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일정 이격거리 띄워서 건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지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면적과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실제 남는 면적이 너무 적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만약에 이런 땅을 매입했을 적에 여러분들 매도를 한다?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게 한마디로 실패하는 토지 투자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접도구역에 접한 필지가 다른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도로에 관한 문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임야의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가 경사도 또는 임목 본수도 등의 요건으로서 도로를 알아보기 전에 이미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적도구역이 지정되면서 주변 땅의 지주들이 토지의 용도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효용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큰 손실을 볼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땅을 사가시오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이 모든 땅을 전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했을 때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두 번째로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토지를 취득해서 보유한 사람이거나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고 계속 보유한 사람만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접도구역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일반 도로나 지방도는 차량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곳이죠. 이런 도로에 바짝
접해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건축물에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접도구역을 설정해서 일정 이격 거리를 띄워 건축하게 함으로써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국토계획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의 접도구역을 지정하면은 개발이 한마디로 방해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난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면은 접도구역이 나옵니다. 접도구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매입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